임시 저장글이 4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년치 예약을 발행해놔서 그냥 하루에 1시간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훨씬 만족도가 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한이 이렇게 많이 와요. 10만 원 주겠다, 제품이랑 같이. 그 다음에 이거는 브랜드에서 그냥 선물 주겠다, 글 안 써도 된다. 여기는 뭐 강남 피부과에서 시술해준다. 중간 광고가 떠요. 이 광고를 이제 클릭하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돈이 아까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클릭 한 10개 정도 받으면은 1,000원도 안 나올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클릭 10개에서 10,000원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SEO에 맞게 1,500자로 글 써줘. 딱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보면서 5분 걸린다는 게 5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5분 동안 붙여넣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200~300만이 나올 수 있는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블로그로 돈 벌고 있는 93년생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블로그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블로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뷰티를 하고 있습니다. 뷰티 인플루언서이신 거예요? 네, 뭐 그렇죠. 네. 뷰티로는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블로그를 2007년에 시작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뷰티로 바꾼 지는 2011년부터 바꿔서 지금 26년까지 계속 뷰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뷰티 블로그 하시기 전에는 어떤 것들 하셨어요? 뷰티 블로그 하기 전에는 블로그 주제가 되게 난잡했어요. 애니메이션 리뷰를 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좀 오타쿠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 리뷰, 영화 리뷰 같은 거를 하면서 그냥 방문자 좀 오르면 재밌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재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주제를 좀 좁히면 좋다라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 뭐 하지 하다가 제가 원래는 외모 콤플렉스도 되게 심하고 그런 편이었어가지고 뷰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걸 하면 좋겠다 해서 뷰티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 고양이 몇 살이에요? 이제 3.5세쯤 됩니다. 개냥이라고 하나요? 사람 되게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어릴 때부터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사람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길냥이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릿 출신이라서 쓰레기통을 잘 뒤십니다. 근데 대표님 집이 되게 내추럴하시고 좋은 것 다 같아요. 찍으시는 건가요? 네, 내추럴합니다. 사실 이게 좀 치운 겁니다. 고양이가 쓰레기통 좋아해가지고 쓰레기통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두면 조금 덜 민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좀 잘 못 치웁니다. 네. 대표님 여기 속옷도 있는데 이것도 정리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건조기 돌리고 말려놓은 거라 가지고 뒤에 이 네. 커다란 드럼 세탁기 두 개는 뭘까요? 이게 건조기고요. 세탁기인데 작동을 안 합니다. 왜 작동을 안 해요? 이사를 왔는데 화장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방치 중입니다. 제가 귀찮음이 좀 많은 성격이라 가지고 일단 세탁기는 작동 안 해서 이게 창고고요. 그리고 건조기는 작동해서 저는 이제 손빨래를 하고 아까 팬티 손빨래를 한 다음에 건조기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귀차니즘이 많으신 것 같은데 블로그 글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블로그 글은 사실 제가 좀 민망한데 그냥 1년치를 다 써놔가지고 사실 안 써요. 1년치를 미리 써놓으신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임시 저장글에 400개가 넘어가지고 그래서 뭐 다시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 온다고 했을 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블로그를 쓰는 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하는 생각도 좀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도 살짝 해봤어요, 다시. 네. 그러면 방으로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블로그 하는 곳이고요. 원래는 제가 이 화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주작입니다. 원래 이렇게 잘 안 해놔요. 다 이제 노는 것만 해놓고 여기 넷플릭스만이 약간 제대로 된 건데 어제 제가 보던 자백의 대가, 나는 솔로 보고 그냥 거의 요즘엔 넷플릭스 보고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블로그 글인데 이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3년 전에 써놓은 것 같아요. 3년 전에 써놓으신 건데 언제 업로드가 된 거예요? 업로드는 이제 하면 하는 건데 아직 업로드가 안 된 거예요? 일단 보시면은 예약 발행이 일단 지금 2건이 되어 있고요. 임시 저장글이 4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은 23년, 24년부터 계속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올리고 싶은 걸 골라서 아무데나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올리면 좀 맞을까 싶은 것 정도는 확인을 하고 옛날에 써놓은 걸 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장되어 있는 글들이 400개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직접 다 쓰신 거예요? 사실 거의 AI로 썼죠. AI로 많이 써가지고 지금도 글 쓸 때는 AI를 거의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딸깍해서 100% AI를 쓰진 않고요. 80%는 AI, 20%는 약간 손맛으로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AI를 이용하면 광고 수익 같은 게 안 나오지 않나요? 이거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 AI를 지금 활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광고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은 좋지 이게 활용을 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애드포스트로 다 돈을 버시는 거예요? 애드포스트가 반, 협찬이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애드포스트로는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애드포스트로는 월세 정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 지급액이 120만 원, 87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월간으로 보여드리면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블로그 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때는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싶어 하던 때였는데 그래서 월세만 해결되면 서울에 올라올 수 있겠다 싶을 때였거든요. 그때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막 내려가서 못 오나 싶다가 이때부터 꺾인 적이 없어요. 21년 6월부터 230, 235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마치 월급처럼 2,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210만 원 그래서
떨어지나? 350만 원, 270만 원, 220만 원, 280만 원. 뭔가 제2의 월급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22년도를 보면은 22년도는 더 일정해졌어요. 보시면 아까 그래프보다 훨씬 더 일정하죠. 여기서 414만 원 찍었을 때는 전 제가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열심히 살았던 순간들이에요. 아, 블로그를 하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 하다가 23년에는 좀 지칩니다, 제가. 근데 지쳤는데도 되게 재밌는 거는 훨씬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좀 유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때 제가 블로그 랭킹 1등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260, 222, 200, 240, 220 하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딱 효율적으로 벌리는 구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덜 하면서 벌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등도 찍어봤고 네이버랑 뭐 촬영도 해보고 하니까 딱히 막 이제 더 하고 싶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찍는 게 26년이니까 25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른 것들 막 해보면서 편하게 하는 시점이거든요. 25년에 보면 낮게 나왔다가 확 올라갔다가 낮게 나온 모습 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효율적인 구간이라고 느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춰지니까 사람들이 한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하면 보여주겠다 해서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벌려면 충분히 많이 벌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 블로그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아까 1년 예약 발행해서 월세정금 아끼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에 계속 제한이 들어와요. 그 메일을 보여드리면 촬영 기간이 지금 1월 10일이잖아요. 보면은 지금 메일들이 전부 다 하루 이틀 내로 다 온 거거든요. 지금 10일이니까 주말이라 제한이 없는 거고 매일매일 제한이 이렇게 많이 와요. 보시면 그냥 뭐 공동구매 제한 같은 거는 사실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에 클릭해보면은 10만원 주겠다, 제품이랑 같이. 그 다음에 이거는 브랜드에서 그냥 선물 주겠다, 그게 안 써도 된다. 여기는 뭐 강남 피부과에서 시술해준다, 이것도 막 10만원 준다고 해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블로그에 여기 이 사진 보이시죠? 저랑 같이 블로그 하시는 분인데 어떤 거냐면, 사실 제가 블로그로 예전에 월 1000만원도 벌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블로그 보시면은 같이 하는 분 사진이 있거든요. 왜냐면 뷰티니까 여자 제품이 많잖아요. 여자 제품 못 받는 건 너무 아깝고, 근데 그 사람한테 제품이랑 원고를 다 보내고 그 다 쓰고 본인이 다 하시고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대신 원고를 반만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품들 나오면 저쪽 집으로 다 보내고 있고요. 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뭐 제안 오면은 보내고, 20만원 제안이 보통 제일 많거든요. 20만원 제안이면은 10만원 그냥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200만원 정도 계속 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다른 부업들 보면 월 1000만원 딸깍해서 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아까 저장글을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제가 지금 1년치 예약을 발행해놔서 그냥 하루에 1시간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훨씬 만족도가 큰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이제 몰아쓰는 기간 동안은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럼 오늘도 지금이 제일 오래 앉아 계신 거네요? 눕고 싶어요. 언제 가세요? 그럼 어떤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뷰티 블로거라서 뷰티 관련 글을 쓰는데, 이게 지금 마침 1시간 전에 예약 발행돼서 올라온 글이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게 피부과 시술 종류인데 그냥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미지를 구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냄새 나도록 캐릭터를 넣고요.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수익 구조는 뭐냐면은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중간 광고가 떠요. 이 광고를 이제 클릭하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돈이 아까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빠르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돈이 편하게 벌리는 구조인 거죠. 네이버가 예전에는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거기에 동의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애드센스 블로그도 해봤고. 근데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는 누가 뭘 검색해도 광고가 뜨는 게 똑같았어. 네이버가 되게 별로였는데 요즘엔 네이버 AI가 고도화되면서 이 애드포스트의 광고 비용도 거의 한 3배, 4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더 할만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3, 4배가 더 오른 거예요? 여기 아까 가습기 광고가 떴잖아요. 제가 최근에 가습기를 찾아보니까 가습기가 뜨거든요.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검색한 그거에 대한 광고만 떴어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광고가 뜨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컴퓨터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자가 뜨고 그 다음에 슬리퍼를 구매하고 있는데 신발이 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맞춤형 광고를 AI로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애드포스트 효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던 걸 하고 더 편하게 하고 있는데 돈은 더 효율적으로 벌린 느낌이라서 그냥 되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사람들이 잘 클릭 안 하지 않아요? 이런 거 클릭 잘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클릭 잘 안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제가 클릭 숫자는 네이버 정책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블로그가 날아가기 때문에. 근데 클릭 한 10개 정도 받으면은 1000원도 안 나올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클릭 10개에서 10,000원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눌러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을 타겟해서 글 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클릭률이 높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쓴 글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제가 예전에 나이 많은 분을 타겟해서 썼던 글들인데 보면 이게 무릎 영양제 같은 거예요. 근데 가격도 되게 비싸.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런 광고가 달리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광고 클릭률도 높고 또 광고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은 거기서 저한테 떨어진 돈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뭐 건강식품 그리고 화장품이라고 쳐도 주름 개선되는 그런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분들 타겟으로 하는 글들 쓰면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드포스트로 하루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하루 최대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97만 5천 원쯤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이때 하루 최대로 번 돈이 97만 5,552원입니다. 그러면 에드포스트로 총 얼마 버셨어요? 최소 1억은 넘습니다. 그럼 지금 이 블로그 하시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신 게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블로그를 중학생 때 시작을 해서 블로그 하기 전에 뭘 했다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한데 제가 군대에서 첫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화사를 했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군복이 있습니다. 전문화사 군복인데 공군이어서 이게 파란색 마크가 되어 있고요. 이거 달면은 월급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얼마 받아요? 월급 113만 원 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통장에 30만 원도 들고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100만 원 넘게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 보면은 입대하면은 200만 원 받는다면서요. 그걸 보면은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참 좀 그래요. 그래서 군생활 100만 원 더 받겠다고 연장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왜 200만 원 받고 그러고 있냐 할 텐데 저한테는 그 돈이 되게 큰 돈이에요. 군생활 연장하시겠어요? 100만 원 준다고 하시면은 안 하시죠. 근데 저는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전문화사 아무나 시켜주면 안 됩니다. 성실하면 해줍니다. 그때 성실하셨고 네. 그래서 지금 게을러지신 거예요? 약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도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전역하고 나서도 제가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퇴를 하고 뭐 할까 되게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과가 뭐였냐면 아침에 택배 상하차, 점심에 레스토랑, 그리고 새벽에 영화관 마감 알바, 새벽 4시까지 하는 거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노가다 뛰다가 트럭에 치였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험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래서 뷰티 블로그로 하고 있었는데 올리브영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우여곡절 되게 길어요. 왜냐면은 남자를 안 받아주는 업계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영 가맹점 알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직원으로 승진해서 직영점 알바로 다시 들어가서 직영점 직원까지 돼서 CJ 올리브영에 입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품 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 화장품을 이렇게 선물 받으면서 합니다. 다 협찬이에요. 이거 협찬 받으면서 제가 꿈꿨던 삶이긴 하죠. 올리브영 일할 때 화장품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다 써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근데 제가 거기를 왜 좋아했냐면 테스터가 있잖아. 테스터 다 써볼 수 있는 거야. 난 직원이니까. 나는 그게 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을 브랜드에서 보내주고 심지어 돈까지 준다고? 너무 쩌는 인생인 거야 저한테는. 그래서 뭐 남들은 뭐 이런 거 왜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한테는 이게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뷰티 블로그에 조금 더 진심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티 블로그를 했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뷰티 블로그를 했습니다. 그럼 초보자분들은 어떤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초보자분들이 뭘 하면 좋은가는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 뭐 잘하는 거 해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요. 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것도 운 좋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저는 돈 되는 걸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하는 걸 하게 되면은 이게 돈이 안 되면 너무 억울해지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걸 하면은 이게 일이 되면서 그 좋아하는 걸 좀 잃어요. 근데 그때 돈이라도 좀 벌어야 그래 뭐 내가 돈이라도 벌지. 제가 지금 그 상태거든요. 화장품을 옛날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돈이라도 좀 되니까 하는 건데 돈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피디님 도서 블로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돈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판사? 그렇죠. 그럼 출판사 돈 많아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광고주가 돈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보면은 그 분야에 대한 답을 찾기 쉬워요. 예를 들어 뷰티, 화장품, 물 팔잖아요. 돈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생활 건강기능식품 광고주 어때요? 장난 아닙니다. 뭐 IT 좋죠. 근데 반대로 좀 다른 거 아까 출판이나 아니면은 뭐 대중음악, 도서, 문화예술 이렇게 되면 좀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많은가 그리고 돈이 많은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랑 그 다음에 돈이 많은가 이 두 개를 보시면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할 때 제가 뷰티라서 굳이 뷰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고 아 이게 돈이 되는 카테고리다 정해서 요즘에는 AI를 활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냥 주제만 잘 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로직 파악한 다음에 하시면 저는 돈이 벌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곳처럼 뭐 400만 원 500만 원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이제 그거는 쌉구라다. 근데 어쨌건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월세 아끼자 아니면 월급에 부업 좀 더 가져가자. 언제부터 100만 원 200만 원이 적은 돈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잘 되는 주제를 정해서 하면 된다. 블로그 아직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꿀 빨면서 돈 버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좀 억울한 거는 저는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쌓여서 방법을 얻었는데 이제는 AI가 해주니까 좀 억울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글쓰기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한번
글을 하나 바로 생각해 써볼게요. 지금 PD님이 입고 있는 후드티 사실 저 잘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편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GPT인데 그냥 여기다가 후드티에 대한 글을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또 저한테 질문을 좀 주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거 하나씩 질문 던지면서 그냥 계속 넷플릭스를 봐요. 근데 딱 블로그 주제로 보면 괜찮게 보이지 않아요? 후드티 하나로 꾸안꾸 코디하는 법. 딱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블로그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붙여넣고 하고 글에 꼭 넣고 싶은 건 뭐야? 그러면은 옷핏 정fit 고민. 후드티도 충분히 꾸민 느낌 낼 수 있다. 그리고 비싼 옷보다 소니가 훨씬 진짜다. 하고 천자가 좀 아쉬우니까 블로그 SEO에 맞게 1500자로 글 써줘. 딱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그냥 이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의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예요 보통.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지면은 좀 민망한데 사실 막 이러고 있지 않나요 다들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보면서 제목 붙여놓고 왜냐면은 또 한꺼번에 붙여놓으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미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렇게 중간중간에 붙여가면서 5분 걸린다는 게 5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5분 동안 붙여넣기를 해요. 복사 붙여넣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바로 끝나진 않고요. 보면 글자 수가 바로 1500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500자를 2분 만에 쓴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심하니까 블로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막 넣는 거예요. 따봉 넣고 여기서는 좋아요 하고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더 잘 읽히게 띄어쓰기 정도는 만지거든요. 왜냐면은 잘 읽혀야 오래 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독수를 높이는 거죠. 이런 작업하고 구글에서 후드티 사진을 찾아서 넣는데 저는 그래도 제 경험을 항상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샀던 브랜드를 여기 넣기도 하고 그럼 그때 이 브랜드가 좋았던 점 그래서 항상 요즘 네이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경험 10% 20%를 넣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진짜로 이걸 생각하는 이유들을 넣어서 너무 AI스럽지 않은 글 그래서 80대 20 후드티 같은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슈프림이라고 치면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슈프림 소개 이런 거 조금 더 넣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은 10분에서 15분 만에 쓸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글 쓰는 거 진짜 쉽네요.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툴을 개발해서 제가 그냥 딸깍만 진짜 하면은 이미지도 다 넣어주고 글 간격도 다 맞춰주고 그리고 그만큼 효율화되면은 다른 플랫폼 뭐 스레드 같은 데도 짧은 글도 다 만들어주는 그런 AI 툴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AI 툴을 활용해서 그때는 넷플릭스만 보고 꿀 빨려고 합니다. 그럼 대표님, 이거는 그냥 AI 툴로 딸깍하면 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 기초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화면을 띄워놨는데 여기에 제가 개념을 정리해놨는데 지금 블로그 지수가 사라져서 난리잖아요. 근데 그런 최저가 개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블로그 지수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블로그 용어도 다 제가 정리를 해놨고 또 글자 수 몇 자 써야 되는지 글자 수 구간마다 뭐가 좋은지 이미지 몇 장 넣어야 되는지 제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험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제가 많이 적었거든요. IP 문제 같은 거나 고정 IP 어떻게 하는지 발행할 때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대표님, 이거 있으면 저도 꿀 빨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시면 안 돼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공개 안 한 건데 AI 툴 사용하는 법을 혹시 알고 싶고 하신 분들은 제가 그걸 공개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네. 하루에 블로그 글은 몇 개까지 쓰실 수 있으세요? 사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즘에는 안 쓰고 있는데 작정하고 쓰면은 진짜 하루에 100개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1년치 2년치를 미리 써놔 보니까 트렌드가 바뀌는 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오히려 효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2월이 되면 2월 1일에 그냥 2월 30일까지 글 다 써놓고 3월이 되면은 3월 1일에 30일 다 써놓고 이런 식으로 좀 한 달치 발행해놓고 좀 놀려고요. 그리고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로망이 그거예요.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해외 놀러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해외 놀러가서 일하는 것만큼 똥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일 안 하는 게 목표라서 어쨌건 최소한 하루에 일을 몰아넣고 나머지 일은 좀 쉴 수 있게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대표님한테는 네. 매월 1일이 가장 바쁜 날이시겠네요? 그날은 죽었다고 생각해야죠. 애드포스트 수익으로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네이버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네이버 수익화 방향성이 되게 많아요. 뭐 아실진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 하는 홈판 이런 것들은 진짜 월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분도 생기고 쇼핑 커넥트 그러니까 네이버 식 쿠팡 파트너스예요. 쿠팡 파트너스가 뭐 3%대로 주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많이 주면 25% 주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말했던 애드포스트도 있고 협찬도 있고 체험단 같은 거 되게 무시하잖아요. 저 옆방에 제 친구가 있는데 1년 8개월 동안 체험단으로 아낀 비용이 4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체험단 대행이나 플레이스 확장까지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거 하는 기간 동안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없으니 제일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모든 걸 제가 다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알려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 블로그가 저평가 받는 것들도 살짝 기분이 좀 나쁘고 하는 것도 있어서 사람들한테 진면모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 말씀은 되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잘 하시는데 사실 저희한테 수익 보여주신 거는 2, 네. 300밖에 없으시잖아요. 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약간 좀 화나가지고 좀 증명해야 했던 게 있는데,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네이버에서 하는 교육 플랫폼이에요. 네이버 거예요, 네이버. 근데 여기서 수익화 치잖아요. 인플루언서 저 혼자 나옵니다. 위는 네이버 직원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예요. 네이버에서 수익 인증해서 했어요. 사실 저는 이때 증명을 했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편하게 하는 거고, 또 보여드릴 거 있어요. 블로그 차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블로그 뭐 1등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는 네이버가 아니에요. 저는 네이버에서 1등이라고 증명해 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들어가면은 여기서 1등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인플루언서 랭킹이라고 치면 제가 처음으로 1등 찍었던 게 23년 4월입니다. 보시면 23년 4월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전체 1등을 찍고, 이거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인데 네이버에서 뷰티 블로그 잘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로 뽑아주는데, 그 뽑아주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1등을 23년 했고, 그리고 25년에도 했습니다. 근데 이 순위는 너무 부질없어. 돈이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좀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2, 3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만족하세요? 사실 뭐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편하고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다른 뭐 유튜브도 해보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공무원 같은 느낌이에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있으니까 마음의 안정감. 적어도 이제 이 월세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이 집에서 쫓겨날 일은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면서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유지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5년 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좀 없어지면서 이제는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강의로 불러줬던 거, 그게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블로그 하면서 1등 찍어본 거, 딱 그 두 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뷰티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도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블로그 하시고 나서 네. 뭐 인생이 더 크게 바뀌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되게 진부한 클리셰긴 한데, 제가 딱 고졸, 흑수저, 막 스펙도 없고 이런 삶이었는데, 블로그를 잘한다는 것만으로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좋게 봐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한테 블로그가 되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서 너무 감사하죠. 블로그 덕분에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또 있으세요? 아, 예전에는 되게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서울에 집을 사고 싶고, 사실 여기도 월세고 이제 앞으로도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 목표는 그냥 편하게 생존하기,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좀 목표라고 말하면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목표 없이 좀 흘러가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목표도 크게 가지라 하면서 혼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누군가한테 뭐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저도 블로그 시작했던 게 회사 다니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을 블로그를 조금씩 하면서 해소를 했거든요. 근데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 더 도전하면서 그걸로 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짜 원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진짜 원하는 거는 부자가 아니라 안정이었다. 그래서 그 남들이 보기엔 어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눈치 보면서 성공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냥 누워있을 때 누울 수 있고 조금 더 늦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해가 들어오는데 이불로 이렇게 딱 가리면서 좀 더 자는 거, 그런 행복 저는 뭐 만족합니다. 사실 이게 찍으러 온다고 하셨을 때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블로그 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알려드렸고, 오늘 영상이 어쨌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